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가 존재하는 섹터와 업종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이건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는 종목만 가고 또 가는 섹터만 가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 이슈들을 봐야 할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합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ACR 2024 지금 개봉 박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문난 잔체 과연 먹을 것이 있을까?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AACR 2024가 4월 5일부터 4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참가할 기업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HLB 주총도 있었고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호재 뉴스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끊임없이 이벤트 거리가 좀 넘쳐나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AACR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단계인가요? 이제 질문이 이제 항상 보면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하는데 제약 바이오 안에 종목이 엄청 많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가는 애들만 갑니다. 맞아요. 네. 네. 가는 종목만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AACR 기준으로 해서 가는 종목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는 ABL 바이오. 네. 유한양이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약품도 있고 같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할 텐데 ABL 바이오의 전략은 항상 임상 1상 정도 수준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전략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아났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ADC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이중항체 ADC라는 이제 새로운 영역을 또 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제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굉장히 핫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또 기술력이 좀 오래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그 한동안 실패해서 올라오는 신라젠이라든지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 보면 반짝반짝 하는데 사실은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바로 물리는. 네.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보이지 않는 종목은 이제 안 살려고 한다. 최근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호재들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있죠. 근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못 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밸류 부담은 여전히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버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 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향후에 1년에 1조 이상 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1조를 못 법니다. 그러면 1조를 넘게 버는 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기도 40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종목들, 기술력이 있는데 오랫동안 해왔고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 레고캠,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손에 꼽죠. 물론 HLB는 지금 이제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간암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이제 받는다는 거는 예전에 위암 치료제를 3차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통과하고 나면 또 위암도 1차 치료제로 다시 한번 재승인 신청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물질을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게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HLB가 지금 올라온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오늘은 빠지고 있죠. 주총이 열리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5월 달에 발표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 나오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1차 치료제 승인 이후에는 또 세론이 또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판매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또 9월 달쯤 되면 판매한다는 또 그런 기대감에 또 올라갈 수 있고 계속 그런 일정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 가면 HLB는 그 간암 치료제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면서 갈 겁니다. 판매량이 중요해요. 예. 그럼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한번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 빠져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 결국엔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게 되면 제약바이오들도 밸류 부담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즐기시되 항상 그 일정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AACR 참여 기업들 중에 눈에 보이는 회사는 저는 ABL 바이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전임상 뭐 다 그냥 논문 발표하는 정도인데 이게 엄청난 기술 수출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죠. 4월 5일 날 열려?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직도 안 열렸어? 이게 3월 초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 하니까 저는 오늘 이제 ABL 바이오가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다. 앞으로 레고캠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처럼 스타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뭐 암 학회를 보더라도 항상 이제 딱 그 개최되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고 세론이 나왔거든요. 뭐 이제 말씀도 해주셨다시피 그러면 이제 제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AACR 개막 후 이제 세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벤트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6월에는 또 우리 아스코라고 해서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네. 바이오 시장의 동향이 중요한데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뭐냐라는 네. 걸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항암이 가장 가장 큰 시장이고요. 항암제가 그 안에서도 이제 보면 표적 항암제의 이제 플랫폼으로 쓰는 게 ADC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ADC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주목을 받을 거고 뭔가 계속 올해 안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나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나자가 조만간에 승인이 나오면 사실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 알테오젠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더 가겠죠, 당연히. 없던 돈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 얼마나 돼 있냐 뭐 선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선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타 종목들 뭐 AI 뭐 신약 물질을 개발한다 뭐 한다 하는 종목들은 너무 사실은 좀 비싸져서 네. 지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조정이 많이 나왔어도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AACR 참여 기업이라고 일시 올랐던 종목들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뭐 레고캠이나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올해 내내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나온다고 할 때 안 나오고요. 항상 예상을 깨는 시기에 나옵니다. 맞아요. 예. 네. 알테오젠도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다리신 분들 많아요. 예, 알테오젠.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올 초에 나온다는데 안 나오다가 뜬금없이 나왔죠. 얼마 전에.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판단하시고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반도체도 물론 깊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각 종목마다의 그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 주들은 섣부르게 건드려서는 될 게 아닌 섹터인데 이재규 본부장께서는 혹시나 뭐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나 업체가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들이 임상 2상에 진입했다, 3상에 진입했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나오거나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을 수취하게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이제 좀 찾아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마성을 좀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무언가 잡힐 수가 있는 시기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DC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ADC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M&A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ADC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시적인 환경이나 뭐 이벤트성으로 따졌을 때 투자하기에 나쁘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모멘텀이 좀 눈에 보이는 종목 위주로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두 분 다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장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두 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너무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좀 멀어졌었던 전통적인 비메모리 낸드 관련 쪽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일단 데이터가 좀 나왔더라고요.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가격 두 자릿수 상승률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업황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일단 낸드 플래시 쪽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네. 이제 D램 쪽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작년부터 D램 가격은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낸드 쪽 같은 경우는 반면에 굉장히 약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1분기 때 어느 정도 반등, 가격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23%에서 28% 정도가 올라왔다가 앞으로 2분기에는 뭐 13%에서 18% 정도가 올라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쪽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D램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D램 시장이 90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낸드 같은 경우는 약 60조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D램 쪽과 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론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3위권에 있는 기업이죠. 2위가 우리나라 SK하이닉스고 1위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나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낸드 가격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볼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감산 때문에 가격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단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산이 된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속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점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몇몇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더라고요. 낸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낸드 쪽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뭐 AI, 온디바이스, HBM 관련주들이 잘 갔었는데 오늘은 전통적인 말씀해 주셨다시피 낸드 쪽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이 잘 가서 좀 모처럼 반가운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업황 얘기를 해봤으니까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4분기부터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낸드 쪽은 계속 적자인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에서 약 15조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약 11조 정도가 낸드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HBM이라든지 CXL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도 작년부터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레거시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건데 여기서 HBM 쪽에 대한 관심만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소재라든지 전공정 기업들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낸드까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장비주들,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나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HBM 관련주라든지 CXL 관련주들 중에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 이제 반등하고 있는 전공정 관련주라든지 소재 관련주들 사이클이 돌아섰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피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초입부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레거시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상승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저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투자해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좀 깔아주셔야죠. 그러면 HBM 관련주 신고가 가는 종목 중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있으면 좀 몇 개 나열해 주시고 전통적인 메모리 낸드 쪽에 좀 괜찮아 보이는 애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일단 우리가 한미반도체죠. HBM 쪽은 한미반도체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데 네. 한미반도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HBM과 관련돼서. 그래서 뭐 좀 빠르게 매매를 하겠다,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원익 IPS라는 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단 같은 경우도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HBM 관련주들이 작년에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정도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소재단과 장비주들, 전공정 쪽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몇 개 더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PD님이.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익 IPS도 지금 12% 넘게 있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대표 기업 내에서는 뭘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오늘 이제 각각 두 기업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뭐 국내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할 것 없이 나왔거든요. 그죠. 이재규 본부장님. 한 10개월 정도 저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신고가예요. 근데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47%입니다. 7년 만에 최대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HBM 쪽에 대한 납품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나는 SK하이닉스 쪽을 좀 밀었었는데 관점이 바뀌었다.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86% 올라 현재 82,300원에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살짝 깊어지는가 하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버텨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코스피 지수도 결국에는 강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장중의 상승 전환을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시도하기는 했었는데 아쉽게도 2,750선의 저항선을 오늘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이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슈를 짚어봤던 것처럼 오늘 모처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좀 잘 가는 분위기였고 그 안에서 또 로봇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시장 마감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일단 총 1, 2 종목이 워낙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0.03% 올랐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은 다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 지금 셀트리온만 한 4% 올랐고 셀트리온 이제 개별 호재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테마스텍 관련돼서. 일단 전체 시장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제 PC 지표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최근에 조금 좀 움직임이 거의 없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단기간에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2,750선 근처에 갖다 놨는데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또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원화 강세가 좀 기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히려 지금도 중요하고 유가도 중요하고 PCE 지표도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가 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매크로에서 한번 또 기스가 나면 또 한번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